자, 갈수록 늘어나는 비대면 면접 아들이 예를 들어서 딱 봤는데 너무 이쁜 거야. 그 스터디 카페들 있잖아요. 네, 방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노트북 하나 들고 가서 거기서 연결해서 가능은 하죠, 물리적으로. 네. 예, 여러 창 띄워놓고서 같이 하면 되는 거라요. 예. 와, 그게 어떻게 결과물이 나올지는 상상이 안 돼요. 일차 면접 정도를 뭐 비대면을 하고 2차를 뭐 대면을 한다거나 그리고 컨텐츠, 이 사람이 정말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업무를 했는지 이런 것들 좀 더 집중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 방송적인 크리에이터도 아니고. 아무래도 인터넷 환경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와이파이를 했는데 갑자기 발표를 하고 있다 끊긴다든지 유선으로 최대한 아마 그렇죠. 예. 비대면 면접을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컴퓨터가 너무 느리다든지 그러면 렉 걸려. 그게 렉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안녕하십니까. 예능TV 지원자 정호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이규원입니다. 구직자분들은 이런 게 제대로 된 진짜 비대면 면접이다. 인사 담당자 분들 중에 한 분이 직접 네, 김현주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교육 직군에 지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직돼 있는 것 같아요. 턱을 조금만 안쪽으로 당겨봐요. 자, 지금 우리가 여러 친구들의 자소서 영상을 확인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직자분들은 이런 게 제대로 된 진짜 비대면 면접이다. 이런 거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네네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인사 담당자 분들 중에 한 분이 직접 보여주는 비대면 면접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데 정해야 되니까 일단 가위바위보 한번 해보세요. 가위바위보. 셋이서. 자, 가위바위보. 이겼다. 이기셨으니까 이제 대리님이 면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숙달된 면접자. 조교. 네네. 아니, 원래 숙달된 가위바위보는 조교. 그냥 재미로 시킨 거였어요. 원래 정해져 있었어요. 답정너. 네. 원래 면접의 전설 아니십니까? 이거 한번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어느 정도까지 하나. 네. 자, 오랜만에 정말 긴장감 오랜만에 느껴보는데 비대면은 처음이시죠? 예. 화상은 처음이시죠? 네네. 그럼 어떤 그런 점에서 좀 변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있겠죠. 안 해본 거니까. 네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네. 조교 앞으로. 자, 가시죠. 네. 자, 이제 정석. 비대면의 정석. 우리 김현준 대리님의 이제 비대면 면접을 시작할 텐데, 근데 지금 뭐 약간 뭐 시무룩한 것 같은데 뭐 표정이 약간 시무룩하지 않아요? 몰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상황에 맞게.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했습니다. 네. 자,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면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네, 김현주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교육 직군에 지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인에 대한 자기소개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연준아 고맙다. 제가 가장 많이 듣고 있고 가장 많이 듣고 싶으며 앞으로도 듣고 싶은 말입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고맙다는 말을 듣고 그 사람을 도와줬을 때 가장 큰 행복함과 그리고 자기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제가 지원한 HRD 직무에도 동일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현상을 분석하고 그리고 그 현상에 따라서 어떤 솔루션을 내고 눈이 커가지고 제가 눈알 굴리는 게 신경 쓰여 보여요. 그 솔루션이 성과를 냈을 때 그 변화의 그런 바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HRD에서
무언가 변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사람에 대한 믿음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제가 지원한 HRD 직무에 맞춰서 회사의 의사라는 생각으로 모든 임직원들을 돕고 그 성장을 돕고 지금 현재와 미래의 가치를 더욱더 높일 수 있는 그런 HRD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주님 잘 들었고요. 아무래도 처음 겪으시는 화상 면접이시다 보니까 많이 긴장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긴장하지 마시고 예,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약간 경직돼 있는 것 같은데. 경직이 될 수밖에 약간 이렇게 없지. 약간 너무 그 위로 이렇게. 예, 턱을 조금만 안쪽으로 당겨봐요. 네, 너무 들고 계세요. 턱을 조금만 예. 당겨봐요. 턱을. 그렇지, 네, 그렇지.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HRD 직무에 지원하시게 되었고요. 그 동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자기소개 때 해주셨는데, HRD 직군을 본인의 커리어로 시작하겠다라고 생각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가 있을까요? 네, 우선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교육장교 업무를 했었는데요. 무엇보다도 교육 훈련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성장을 하고 지식과 스킬 그리고 태도를 함양함으로써 성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HRD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대에 있을 때 어찌 보면 흔히 보면 저성과자라고 할 수 있는데 훈련이 미흡한 그런 친구들을 지속적으로 훈련시키고 그 친구들에게 관심을 갖고 행동화하고 그 행동을 반복된 학습을 통해서 성과로 발현됐을 때 정말 크나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회사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비즈니스에서는 문제가 있고 그 문제의 분석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고 교육적인 솔루션을 적합한 장소와 적합한 시간에 적합한 컨텐츠로 제공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HRD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리고 먼 미래에도 저는 HRD를 숙명으로 여기고 업무에 임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말씀 끝나실 때마다 매번 감사합니다 안 하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군에서 HRD를 경험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군과 민간 기업과 HRD의 맥락이 다를 수가 있다라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그 변화와 그리고 성과 그리고 무엇이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라는 그런 가치에서는 교집합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군대는 뭔가 자기주도 학습이 부족하고 뭔가 강제성을 띠기 때문에 훈련이라는 그런 그 개념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회사에서 어떤 강제성을 띄어야 되는 부분들이 서로 교집합을 이뤄냈을 때 더욱더 큰 효과가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결론적으로 군대와 기업은 가장 큰 공통점은 학습이 중요하고 그 학습이 성과로 발현된다. 그런 점에서는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고, 군대는 좀 더 강압적이고 뭔가 강제적인 그런 성격이 강하고, 회사 입장에서는 자기주도와 그리고 강제성이 서로 교집합을 이뤘을 때 더 큰 긍정적 시너지가 일어난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HRD 지원하시면서 구체적인 사례, 사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HRD와 관련된 전문 서적 또는 일반 서적을 읽으셨다면 어떤 서적이 가장 마음에 깊이 남아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제가 가장 즐겁게 읽고 가장 의미 있었다고 느꼈던 책은 조대현 고려대학교 교수님이신 조대현 교수님이 쓰신 HRD 에센스라는 책입니다. HRD의 개념, 그리고 HRD의 학습 내용, 그리고 HRD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고, 그게 객관성적인 측면에서 많은 연구를 통해서 나온 논문에서 나온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현업하고도 굉장한 밀접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혹하죠. HRD가 가져야 될 그런 역량적인 부분에서 정말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HRD의 역량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깊은 고민과 그런 지식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책이 가장 기억에 남고, 그리고 돌발 질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읽었는데도 대답 못할 수 있거든요. 당황해서. 작가 이름 생각 안 날걸? 앞으로도 그 책을 저의 인생의 에센스로 생각하고 가슴에 품을 예정입니다. 좀 짜증나는데? 너무 잘해서요? 표정만 시무룩한 표정만 아니에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네. 좀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일에 대한 경험이 없으시니까. 우리 HRD의 미래라고 하면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고 계신가요? 네, 저는 HRD의 미래를 기업 안에서만 한정 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평생학습 측면에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A부터 Z까지 학습을 하고 그 학습이 전파되고 공유되면서 긍정적인 시너지와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파워, 에너지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HRD 신입지원 면접하는 사람이 평생학습을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미래 HRD의 역할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퍼실리테이터와 트리거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의 잠재력을 끌어올리고 창의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HRD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데요. 무형식 학습이 요즘에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된 만큼 기업 안에서의 그런 학습에만 역량을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현직 HRD도 저렇게 얘기 못 할 수 있어요. 내가 회사를 퇴근하고 집에서도 그리고 주말에 사람들하고 만나는 사회적인 상호관계 속에서도 충분히 학습에 대한 스파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맞춰서 무언가 기업 내부에만 장소를 한정하지 않고 그 사람의 생애 주기에 맞춰서 A부터 Z까지 그 라이프의 컨설턴트, 그러니까 학습 컨설턴트가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입이 저 정도 대답하면 입도선매예요. 입도선매. 그게 뭐예요? 돈을 미리 찔러주고라도 떼고 와야 되는 애. 그 정도로. 네, 그 정도죠. 네, 잘 들었습니다. 기업에서 사람을 성장시키는 주요 과제를 갖고 있는 게 HRD 입장인데, 김현주님 생각하시기에 코칭이라는 것과 리더십이라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우선은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는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리더십은 어찌됐든 미국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생했을 때 장교들을 육성하고 양성하기 위한 거에서 시작한 그런 솔루션인데요.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를 이끌어낼 수 있는 파워라고 생각이 들고요. 코칭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뭔가 해답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생각하는 가장 큰 개념은 성과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코칭이 성과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예, 코치는 지속적인 코칭이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일시적인 코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말 무엇을 잘하는지, 무슨 역량을 갖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 그런 바람직한 상태에서 갭 차이가 발생하는지 그런 거는 지속적인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임직원 개개인의 그런 중요한 성격이라든지 성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그게 큰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바로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가치는 진정성,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HRD를 담당하는 직무 전문가로서 또 회사의 제도를 설계하는 사람으로서
이 진정성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연준 씨에게는? HRD 입장에서 진정성의 의미는 당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든 이 프로그램을 왜 하는지에 대한 그런 당위성, 그리고 내 스스로 설득이 되지 않으면 어떤 교육 프로그램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당연히 코스트 센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HRD를 제가 생각하는 건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교육을 하는 목적과 이 교육을 왜 해야 되고 이 교육을 통해서 어떤 성과가 나타날지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Y에 대한 그런 개념이 정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교육들을 실행을 하면 아무 의미 없는 껍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RD 입장에서 제가 생각하는 진정성이란 내가 왜 이 프로그램을 해야 되고 이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이 프로그램이 어떤 성과를 긍정적인 성과를 낼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마음대로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면접을 봤는데 굉장히 떨린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뻥 까고 있네요. 제가 HRD를 숙명으로 살고 HRD 직무를 꼭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한 5년 전부터 있어 왔는데요. 저는 항상 사람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뭐냐? 바로 변화할 수 있고 그 변화를 지속적으로 상기시킬 수 있고 그 변화가 또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입니다. HRD 직무에도 그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홍익인간입니다. HRD 관점에서 사람을 이롭게 하고 그 이로움이 비즈니스적인 성과로 발현됐을 때 HRD로서는 가장 큰 그런 아니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의미인지. HRD는 회사의 비즈니스의 문제를 해결하는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사는 한 개인의 병을 치료하지만 HRD는 여러 사람의 병을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요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해결하는 의사라고 생각을 하면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뽑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꼬박꼬박 말 듣고요. 네, 장시간 동안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면접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인사까지 깔끔하게. 자, 수고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랜만에 했더니 정말 잘한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전문 용어가 너무 많아가지고 막 HDR 그거 그 4K인가? HDR 뭐지? 그래서 전문 용어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느낀 거는 그냥 너무 그냥 꼬박꼬박 말 듣고 잘한다. 그냥 너무 막힘이 없다. 뭐 이렇게만 느꼈는데 우리 이게 직접 보셨잖아요. 네. 예, 어땠습니까? 물론 뭐 질문 자체가 맥락적으로 너무 훌륭했고요. 네. 예, 그런 훌륭한 질문에 비해서 답은 더 훌륭하게 나왔다는 거. 사실 좀 짜증났다는 건 뭐냐면 물론 업무 전부 실제로 일한 지가 10년이니까 네네. 철학이 없겠어요, 신념이 없겠어요, 아니면 못 본 책이 있겠어요, 없어요. 다 아는 입장에서 얘기해서 충분히 막힘이 그럴 수 없었죠. 있는데 네네. 이 정도는 사실 신입한테도 기대하기 어려워요. 네. 이런 분은 없다. 이런 분 여태까지 없어. 사실은. 없어. 다들 보시는 분 입장에서 와, 걔 사기캐다. 저런 게 어딨냐. 보고한 거 아니냐. 보고한 거 절대 없고. 네네. 사기캐는 맞는 것 같고요. 예. 근데 참고 용어로는 더할 나위 없지 않을까요? 교보제로서는 뭐 이 정도가 네네. 없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요. 물론 뭐 질문이 고수했지만. 네. 질문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예. 잘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 매니저님도 어떻게 보셨어요? 예. 무조건 뽑아야겠다 생각했어요. 무조건 뽑는다. 네. 그간에 우리에게 간접 체험 시켜줬던 그 수많은 특수 사례들 있잖아요. 네. 그 특수 사례가 다 허무맹랑한 거짓부렁이 아니었다라는 네네. 거를 오늘에서 증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도 너무 또 이제 흠이 없으면은 또 이제 자만할 수가 있으니까 또 이제 그래도 또 단점이 있다면 왜냐면 비대면을 하셨기 때문에 화상으로 일단 뭐 저부터 말씀드리면 일단은 너무 턱이 들려 있다. 그렇게 네. 그래서 그러니까 화면으로 보기에는 약간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네, 좀 그쵸, 예.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 그리고 뭔가 좀 표정이 이게 밝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 전에 약간 시무룩한 표정, 아, 뚱한 느낌. 약간 시무룩한 표정 그런 거는 이제 원래 그게 아니지만 본인도 모르게 나오는 그런 근데 본인 페이스 표정, 찾아가더라고요. 네, 나중 네네. 되니까. 뭐 앞에 이제 그 카메라가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게 뭔가 그 압박감이 압박감이요?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 겪어보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딱 불안한 시선 처리, 흔들리는 시선 동공. 처리 예. 계속 그 눈알이 계속 오른쪽으로 이렇게 네. 이렇게 간다는 거. 그게 이제 본인의 그 버릇이겠죠. 예. 그런 네, 것들을 네. 교정해 나가는 작업을 위해서라도 훈련이라는 게 필요하다. 네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긴장을 하다 보면은 약간 제스처 같은 게 약간 부자연스러울 수가 있어가지고 네네. 그런 부분은 사실 좀 하다 보면은 익숙해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가 느낀 거는 뭔가 비대면적인 그런 상황을 많이 부여를 받아서 연습을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물론 뭐 평상시에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뭔가 그 화면상에서 보여지는 나의 모습과 그리고 뭔가 화면에서 이야기하는 그 느낌과 실제 사람하고 말하는 느낌이 살짝 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뭔가 제 말이 조금 더 늦게 그런 모니터 상에서는 들리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최대한 적응을 잘 해나가고 네. 뭔가 좀 많이 이렇게 경험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훈련하고 모니터 해보고 그러면은 네, 훨씬 그렇습니다. 더 보완이 네. 될 것이다. 카메라만 있는 상황을 최근에 겪어보긴 했었어요. 요즘에 이제 비대면 강의를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 학기에 한 번씩 이제 그 학교 취업 스쿨에 있는 그 직무 탐방이라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에 이제 강의자로 나서는데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 사태 여파로 지금 대면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뭐 그런 것 때문에 저한테도 이제 그런 거죠. 약 1시간 가량의 네네. 방송을 이제 카메라랑 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제 과제가 주어졌네. 뒤에 PPT를 놓고서 네. 이걸 하는데 와 이거 성중이랑 같이 할 때랑 너무 달라요. 아이 컨택 안 되고 그런 것 예, 같아요. 물론 그런 건 있는데 이것도 하다 보면 또 적응이 되더라고요. 한 20, 30분 넘어가니까 네네. 카메라랑 나랑 대화를 하고 있어요. 자 봐봐요 이러면서 그렇죠. 이걸 하고 있더라고. 그거 참 인간이 간사하다. 네. 야, 그게 하물며 그 환경이 갑작스럽게 주어진 것이었음에 불구하고 20, 30분 만에 사람이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사람마다 편차는 다를 수 있겠지만 얼마만큼 훈련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무궁무진하게 잘 나올 수 있다는 걸 네. 진짜 몸소 체험했거든요. 적응 훈련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 예. 네. 인터넷 강의 하시는 분들은 또 엄청 잘해요. 또 잘하시는 분들은. 네. 그거 하시는 분들은 또 엄청 대단하죠. 잘하세요. 대단한 것 같아요. 그거 네. 진짜 네. 어려운 것 같은데. 네. 훈련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면접 준비한 비대면 면접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조언 한마디씩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보륜 매니저님. 네. 일단 뭐 비대면 면접이다 보니까 일단 카메라나 그런 장비에 익숙해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나 약간 셀카나 이런 거 찍는 것도 어색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면접 카메라에서부터 굉장히 어색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어색함이 또 면접관들한테 느껴지면 서로 어색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연습 그래서 한 부분을 좀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비대면 면접이라고 해서 뭐 크게 다를 거 없고 그리고 뭔가 열심히 하고 본인이 잘하는 걸 잘 어필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들이 어떤 그 비대면 면접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거를 훈련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되는 것처럼 극복을 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를 희망적으로 지금 충분히 가능한 얘기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기업한테 저는 좀 바라는 게 있어요. 사실 뭐냐면 이게 시행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프랙티스가 충분하지 않아요. 기업 입장에서 그걸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쵸, 충분하지 그쵸. 않기 때문에 그 세심한 아주 세부적인 하지만 꼭 필요한 그런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줘야 확실한 매뉴얼.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해주어야 우리 후보자들께서 가뜩이나 어색한데 그런 거라도 좀 매끄럽게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어야 네네. 기업에서 원하는 어떤 비대면 면접의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네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몸소 하면서 느껴본 거는 네. 비대면과 면대면은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중요한 거는 그냥 환경에 익숙하느냐, 네네. 익숙하지 않으냐 그 차이지. 그렇기 때문에 면접을 볼 때 항상 똑같이 사람들하고 대면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진정성을 갖고 면접에 임한다면 면대면과 비대면이 크게 중요치 않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네.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시스템적인 부분에 익숙해지면 네. 그런 것들이 뭔가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안 들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제가 너무 심각해. 네. 어려워서 좀 재밌게 하고 싶은데 재밌게 못해서. 인사 담당자분들도 어려운데 신입생들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인사 담당자들이 그렇게 어려우시면 우리 구직자, 우리 면접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새삼 네, 정말 네. 느껴지네요. 사지로 우리 깨닫고 신생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또 계속 이게 결국에는 변화에 적응을 해야 되는 네. 저희가 동물이다 보니까 네, 파이팅 해가지고 딱 적응 잘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날로 늘어나는 비대면 면접, 내 장점을 몰라주는 게 아닐까 걱정하는 우리 구직자분들 많으시죠? 걱정 뚝 하시고요. 여러분의 매력과 장점은 반드시 빛나고 말 겁니다. 제대로 준비해서 화끈하게 어필하는 방법 저희와 함께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도 취준생을 위한 방송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